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이제 방학을 했죠. 그리고 1월달 방학 지나고 겨울 지나고 이제 2월달에 졸업식 하고 나면 대학생이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블로그나 게시판 이런 데 보면 뭐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 이런 얘기 되게 많고요. 또 어떤 데 보면은요, 뭐 대학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자, 근데 예전에는 예비 대학생들 보통 오리엔테이션 모아가지고요. 체육관 강당 같은데 막 이렇게 모아라 놓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막 얘기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저처럼 경력, 뭐 취업, 진로 쪽 전문가들보다는 좀 유명한 분들, 좀 그와 관련 없지만 좋은 연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도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오리엔테이션 사실 강의가 뚝 끊겼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4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좀 내용을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갖고 온 주제는요. 자격증 토익 전공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X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자, 자격증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자격증 같은 경우는요. 민간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간 자격증은요, 사실 거의 대부분 취업에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된 민간 자격증, 특히 뭐 컴퓨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취득하면 좋다? 사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놓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큐넷이라고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든 이런 국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면은요, 4학년 1학기 때 우리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둘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해당 전공을 4년 동안 앞으로 할지 안 할지 자, 탈출 고민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먼저 한다?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굳이 먼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토익은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왜 필요하죠? 취업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영어의 활용 능력, 그러니까 프로피션시를 늘리고 싶으시면은요, 그냥 어학연수 가시거나 워킹 홀리데이 가세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토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 필요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4학년 1학기죠. 4학년 1학기 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인턴 채용을 이때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7학기라고 할게요. 자, 7학기 시점에 토익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거지. 그리고 토익은요, 여러분들 이거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영어의 활용 능력을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저기 토익 잘한다고 제가 업무할 때 영어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저학년, 2학년 정도 해가지고요,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토익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을 여러분들이 이때 공부할게요. 교환학생은 토익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토플 아니면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온 점수가 필요해요. 이 기본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를 통과를 못하면 아예 자격을 안 주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교환학생에 좀 꿈이 있다. 난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이거 미리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가가지고요, 공부할 이만한 정말 두꺼운 책들 막 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필요가 1도 없고요. 일단은 2학년 때 계열기초 과목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아직 내가 복수 전공할지, 부전공할지, 연계 전공할지, 이 전공을 통해서 4년을 다 다닐 건지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무슨 전공 공부를 합니까? 미리 공부하고 가면 좋다? 자, 그런 거는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봐요. 뭐 물론 특수한 전공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거를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지금 이렇게 사실 인생에 가장 놀기 좋을 때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썩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리엔테이션 때 이 자격증 토익 전공 가지고 엄청 겁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때 무슨 학생 무슨 과에서 뭐 올라오셔갖고 마이크 들고 막 잔소리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이건 제가 조금 더 내용이 좀 그런데, 이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탈토는 지능순이다. 죄송합니다. 우리 토목공학과. 거기서 제가 갖고 온 건데, 토목공학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제가 그냥 이거를 멘트를 왜 갖고 왔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셨을 때, 처음에 좋죠. 대학 들어가면 좋아요. 이야, 이게 대학이야. 애들 막 좋죠. 자, 그때까지는 사실 롯데월드예요. 예. 우리 롯데월드 여러분들 매일 가면 즐겁지 않죠. 한 3, 4일 가면 지겹죠. 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허니문 기간이 있다가 훅 떨어질 때가 오거든요. 자, 그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게 보이는지 기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 주변에 가셨을 때 일단 나랑 같이 입학한 내 전공 내에 친구들 있죠.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게 되는 평판이 있어요. 아, 얘네들 좀 이렇다. 이 평판이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각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대학을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입결도 낮고 학생들 의지가 떨어지는 데들 가보면요, 일단 전공 학생들끼리 친하지도 않고요, 교수가 가도요, 뭐 인사도 안 해요. 다 그냥 퍼져 있고요. 뒷문이 있는 강의실에서 수업하면 안 돼요. 왜? 학생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학생한테 아니 우리 학생 너무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좀 앉아 있어라. 그러면 이제 자기도 대학생이고 어른인데 왜 뭔데 그러세요? 이런 막 정말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폰하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권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이게 애들이 신생아 같다고 그냥 자거나 놀거나. 자,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 그래도 대학에 와서 교수가 와서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런 친구들이 옆에 많다. 자, 이거는 탈출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 분위기는 4학년까지 쭉 가요. 특히 이공계는 조심하셔야 될게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돼요. 비교과 활동 뭐 여러 가지 막 같이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만들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자, 그럼 거긴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 꼭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요, 학교 네임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전공 자체는 인정받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데는요, 학생들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 내에 수업을 조금 볼 필요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전공 중에서요, 상당히 어떤 최신의 트렌디한 기술들을 배우는 전공들이 있어요. 자, 이런 전공들을 가보시면은요, 부교수, 정교수 되는 분들은 그냥 옛날 거 막 가르치고, 뭐 강사들이 와서 최신 막 가르치는 학교들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은요, 학생들이 1학년 때 정말 막 감명받는 거예요. 현업에 있는 교수님이 와서 막 알려주고 막 너무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졸업할 때 가면 그 교수님이 없죠. 왜? 강사니까. 자,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최악이거든요. 왜냐면 교수님을 믿고 쭉 가야 되는데 정말 최신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나의 실력을 키워주는, 나의 보유 역량을 키워주는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랫동안 있지 않아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학교들은 근데 그거 잘 모르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학교들은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안 보더라고요. 왜냐면 뭐 시간 강사 같은 경우도 그냥 계약직 그냥 한번 수업하면 끝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조교수도 사실 뭐 아직 정년 트랙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막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 주셔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또 말 너무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 여기서 캄다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가시면은요, 학교에서 교비를 얼만큼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거든요. 학교에 들어가면요, 이 판단 기준이 있는데 홈페이지 가보시고 학교 현수막들 막 보세요. 보통은요, 교비를 써서 어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무슨 사업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모집해갖고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학교들이 좋은 학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시면요, 내가 낸 등록금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학교에서 그만큼 나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거 1도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 1학년에 들어가고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진짜 그거 1도 없이 졸업하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찾아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시간과 용돈 관리 기술인데, 이건 진짜 필요해요. 이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기계입니까? 공부만 하고 뭐 준비하게, 미래에. 자, 시간은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시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 기존에 우리 고등학생 때나 또는 재수생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내가 관리하지 않죠. 주어진 시간표를 주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생활했으면 됐죠. 대학에 오면 어때요? 시간표도 내가 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밤까지 놀고 먹고 막 살찌고 이빨 썩고 이러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면은요, 이게 시간 관리 기술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학교만 그냥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친구도 만나고요, 동아리도 하게 되고요, 비교과 활동으로 막 이거저거 참여하게 되고요, 또 뭐 용돈이 부족하면 알바를 할 수도 있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요. 막 이것저것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서는요, 이거 못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누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잠 줄이고 막 이러면 피곤하고 사람 처지고 나 젊은데 왜 그러니 이런 소리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대학생이 돼서 내가 내 맘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는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세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고 힘들잖아요. 자, 이게 유일하게 없는 진짜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 시간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용돈 관리 기술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아마 대학생 되면 부모님이 일정 부분 용돈을 주실 거예요. 자, 이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건데, 그게 모자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과외를 하든 아니면 뭐 어디 유니클로 가서 일을 하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옛날같이 싸지 않아요. 자, 학식 뭐 1,400원 내고 먹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식 얼마 안 해,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전북대 가니까 학식 6,000원이었고요. 안양대 5,000원이었고요. 서강대학교는 7,500원짜리부터 9,500원짜리까지 있었거든요. 학교마다 학식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협에서 커피 마시고 학식 먹고 막 이러면 10,000원이 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서관에 자리가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도서관에 자리 없어요. 또는 도서관 공부 잘 안 돼요. 어디 가요? 스카 가요. 스카 학교 앞에 많거든요. 스터디 카페 가면은 거기 다 돈이죠.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데는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짱 박혀 있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거기 가갖고 좀 시간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놓은 학교는요, 진짜 1도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정말로. 자, 이러면 내가 어디 움직이고 들어가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땡기는 순간 바로 돈이거든요. 자, 그래서 용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대학생 됐으니까 노트북도 좋은 거 사고 싶고, 태블릿 좋은 거 사고 싶고, 휴대폰 좋은 거 사고 싶고, 애들 막 옷 입고 오는 거 보면 다 나도 옷 사고 싶은데 돈이요, 무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용돈을 관리하는 법도 사실은 기존하고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씀씀이도 커져요. 그냥 뭐 고등학생 때 이렇게 돈 쓰는 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점점 씀씀이는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여러분들 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대학생 되시는 준비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대학 가서 좋은 여러분들 경험 쌓을 수 있는 시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